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IPO 흥행몰이를 했었고 모두가 관심 있는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궁금한 이야기들을 콕콕 집어서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오늘만 보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번 주에 어제 그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네. 보호에서 풀리는 거 이런 거 나와서. 자, 오늘은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을 볼 텐데요. 성일하이텍은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요즘 그 가뭄에 단비 내리듯 네, 이런 IPO 시장에서 흥행몰이를 하나 했는데요.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시작은 2000년에 시작했는데 창업자인 이강민 대표가 원래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그 대주전자 재료라는 곳에서 5년간 빙의특례를 하셨어요. 네, 그때 재료를 역추출을 해도 사업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2000년에 창업한 회사가 바로 현재의 성일하이텍입니다. 원래 시작은 인천에서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는데 한 400평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폐기물 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본사가 있는 군산으로 간 겁니다. 군산으로 가서 처음에 시작은 휴대폰, 노트북, 이제 메인이 뭐였냐면 PDP였어요. PDP TV라고 아시죠? PDP TV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2차 금속으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광산, 도시광산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근데 이게 메인이 PDP 쪽이었는데 PDP에 도포된 은이 있거든요. 이 은을 추출한 게 메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PDP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새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게 2008년도에 배터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1년 공장을 지을 한 3년 동안 매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를 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그 지배 구조를 보면 삼성물산이 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번 성일하이텍 상장에 많은 수혜 기업 중에 하나도 삼성물산이 입에 오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2020년에 659억이었는데 작년에 더블을 했어요. 1,472억을 했고 흑자도 전환시켰습니다. 1분기는 더 좋습니다. 1분기에만 515억을 해서 올해 한 3천억 이상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15억인데 영업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은데 향후에 또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그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이번 IPO에서 굉장히 흥행몰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공개, 영어로 IPO라고 하는데요. 언제 시장에 올라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업황 자체가 좋고 관심을 받을 때 올라오면 인기를 끄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인기가 없으면 뭐 상장 철회 계속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리사이클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성일하이텍이 공모하면서 소위 뭐 경쟁률이 엄청나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예, 뭐 완대박이었죠. 네. 1207대 1입니다. 그리고 공모 주식 수가 25%밖에 안 돼요. 66만 주. 근데 공모 수가 좀 적었던 게 경쟁률이 최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92만 주의 청약 신청을 통해서 8억 5천만 주를 접수됐으니까 이게 1207대 1이고, 그리고 20조가 들어왔습니다. 청약 거금으로. 이 기록이 LG 엔솔 이후에 가장 대박 친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내일 이제 두 건 열어봐야 되겠지만 따상도 많은 부분 예상하는 것도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공모해서 많이 못 받아서 그렇지, 예, 뭐 한 주식, 두 주식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일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황 공개할 때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떤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좀 마크로한 흐름을 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좀 마이크로랑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 마크로한 시장을 좀 보면 중국이 2012년도부터 보조금을 줘서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70% 이하. 그러면
폐배터리가 나오는 원년이 오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금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옵션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비자가 주는 폐배터리 양은 10%밖에 안 돼요. 90%는 다른 쪽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밖에 안 되는데 매출 이 정도인데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원년쯤 돼서 성장을 하다 보면 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작년에 1231메가와트인데 4년 후인 2025년에 10배가 돼요. 그리고 또 10년 후가 되면 또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계산한다면 이게 국내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국내 시장에서 10배씩 1배씩 늘어나다 보면 지금 성일 하이텍에 지금 국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그 정도로 늘어난다고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IPO에서 흥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고, 이제 배터리는 자원 순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유저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70%밖에 떨어져 있는 배터리를 ESS나 우리가 아는 정속이라든지 여러 용도의 재사용 방법 시장이 있고 그건 별도의 시장이고 성일 하이텍은 리사이클링 시장입니다. 분해해서 가지고 거기에서 금속을 추출해서 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만 봐도 글로벌하게 181억 달러 정도 되는데 성일 하이텍이 이렇게 조금 흥행몰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독점하다시피 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하게 좀 나가보면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리스크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지역적인 그 사업 영역의 확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외국에 나가서 그렇다고 외국에 있는 폐배터리를 수거에다가 한국에 와서 가져와서 분해하기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국내 시장을 차지하는 것이 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그러면 폐배터리 분야에서 성일 하이텍의 입지나 영향력,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 그 캐파가 국내 가장 최대 규모고요. 지금 경쟁 상대 대비 한 7배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섭식 재련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성일 하이텍만 가지고 있는 게 또 강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폐배터리는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유럽 헝가리에 그 폐배터리 공장을 하나 론칭을 했어요. 해외 진출도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폐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데 폐배터리를 수거할 기존 고객사가 국내 가장 큰 고객사는 삼성 SDI고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도 이미 국수를 확보하고 있고 일부 자동차 기업도 지금 계속 흡배 중에 있어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급 라인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 것도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쟁사를 봐야 되거든요. 이 경쟁사가 어디 있냐면 벨기에의 가장 큰 랩차가 벨기에 유미코아입니다. 그리고 GM, 그다음에 중국 CATL은 이미 브럼프라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규모가 사실 가장 크고 화요, 코발트 등이 있는데 이런 글로벌한 기업에 비해서는 경쟁사가 이 성일 하이텍의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강점은 역시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리고 이 폐배터리의 금속을 수거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콜 케미칼이나 그다음에 LNF나 그다음에 다른 양극재 기업의 에코프로비움 같은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규모는 아직 적고 국내 최대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강점이 있어서 이건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일 하이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실적 또 전망치는 사실은 굉장히 좀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면 되는데요.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실적은 사실 재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2019년에 363억 매출에 100억 적자, 재작년에 2020년도에 605억 매출에 64억 적자인데 이게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됐어요. 요게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폐배터리의 공급선이 기존의 배터리 업체에서 소비자로 약간씩 넘어오고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작년 매출액 1,385억 중에 코발트 매출이 전체 50%입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가격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니켈 매출이 39%예요. 이 두 개 매출 합치면 약 90%가 되기 때문에 이 소재를 추출해냈는데 소재를 팔아서 원자재값이 매출이 발생하니까 오르니까 네. 가격 효과가 있었군요. 예, 그 효과가 아마 커서 그 영업이익으로 나왔고 올해 1분기 매출 515억에 영업이익 100억도 아마 네. 이 국제 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전망치들은 나와 있지는 않군요. 물론 IPO 할 때는 이제 전망치들을 낼 텐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한 3천억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예. 예. 지난해 1,385억이었는데 네. 이익은 따라서 늘어날 거고요. 네. 다만 기업 공개할 때 네, 이익은 다 우리가 뭐 생각보다 못할 거라고 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네, 항상 추정치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일 상장을 합니다. 공모 열풍으로만 보면 네, 또 오랜만에 따상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어떨까요, 주가장님?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가무 담비 같은 IPO라서 지금 공모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따상 가망성이 높다고 봐야죠. 따상 가망성이 지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성일 하이텍 최근에 어제 그 CATL 발표를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배터리가 현재 우리나라는 3원기를 쓰고 있는데 그 CATL이 그 인산철 그러니까 LFT라고 LFP라고 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굉장히 시장 확장성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일 하이텍의 그 추출은 코발트가 아까 50%라 그랬어요. 이 인산철로 가면 코발트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체도 망간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이 성일 하이텍을 상장 이후에 좀 지켜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IPO 전략은 최근에 저희가 정리한 걸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공모에서 받으신 거는 단기적으로 공모 어차피 많이 못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죠. 뭐 네. 1000주 만주 받으면 오래 가질 수 있는데 극히 이렇게 인기 있는 거는 소량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초기에 강할 때 뭐 하루 이틀 사흘에 일단 파시고요. 그 기업에 관심 있으면 이제 물량을 다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주, 두 주 받은 것 같고 뭐 길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략을 투 트랙으로 IPO 전략은 가시는 게 좋고요. 청약하는 기업들 가운데 이제 성일 하이텍이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또 세빛캠 이게 청약 지금 진행 중이죠. 또 네. HYCT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입니다. 네, 그 성일 하이텍은 이미 2차 전지 폐배터리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세비캠은 원래 2차 전지 사업을 아직은 안 합니다. 네. 내년부터 본격할 거고 현재는 그러니까 그 폐기물을 액상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상 폐기물을부터 금속 회수하는 사업을 2011년도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2차 전지까지 폐배터리가 이어져서 그래서 요거는 좀 그 전체 흐름상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세빛캠도 관심들 많으신 거.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요즘은 IPO를 미리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요.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니까 좀 늦었습니다. 생각하기는요. 예, 오늘 성일 하이텍 관심이 큰 기업인데요. 역사부터 해서 산업 전망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